피켓을 붙인 이유가 명백합니다.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최민희 위원장님에 의해서 발언권이 박탈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에서는 질서를 위해서만 질의가 정지 가능한데 저는 당시 저의 질의 시간이었고 질서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국민이 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통해서 세상을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듣기 싫다고 발언권을 정지시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크게 훼손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권 박탈과 관련해서 윤리제소 등 다양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위원장님의 사과와 과방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에 나왔습니다.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약 200억 원을 증액했더군요. 실제로 이걸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민주당이 다가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이례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우리는 세심한 예산 심사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저 야당과 각을 세운다는 이유만으로 내년도 방통위 예산을 껌껌이 삭감한다면 정상적인 예산 소위가 운영될 리도 없고 방통위의 기능은 앞으로 더 마비될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모두 국민들의 또 피해로 돌아갈까 저도 너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R&D 분야에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지난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직도 지금 잘 진행이 되지 않고 본 의원 또한 그거에 대한 법안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5월에 발표를 하고 입법 예고를 이번 달까지 해서 이번 달 내에 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국무회의에 12월 초에 상정해서 정부안 국회에 제출을 12월 내에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12월 달에 국회에 제출해도 2025년 2월이나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고요. 또 상임위 논의나 법사위 통과 등을 감안하면 빨라도 4월이나 5월 경에야 본회의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내년이 되면서 2026년에 예산안 각 부처 실링이 3, 4월경에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후년에도 예타제도 폐지의 혜택이 받는 그런 과학기술에 관련된 R&D 예타가 없을 가능성이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벌써 내년, 후년까지 지나면 한 4년 후, 3, 4년 후의 일인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 R&D의 기술이 엄청 뒤져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1년은 아주 멀고요. 한두 달 사이로 세계적으로 많은 기술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이런 일을 빨리 서둘러서 진행하고 좀 미래를 보는 안목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내후년 실링에서 그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내년에 빨리 조속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통 기재부에서 각 부처의 예산 실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R&D 예타를 폐지를 해도 다른 데서 빼서 호주머니로 옮기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예산 한도와 별도로 좀 R&D 분야의 획기적인 기술에 대한 지원을 과기부가 추가로 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저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먼저 말씀하신 예타 면제를 좀 조속히 완료해야 2027년에는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6년은 이제 이미 지나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속히 진행돼서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예산 편성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지금까지 재정 당국이 해온 일인데 기재부에서
그 부처 실링 예산 이게 총 규모를 이제 확정하기 때문에 계속 해온 일인데 충분히 우리 과기정통부가 이런 문제의 그 필요성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출연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지금 장관님이 부임하기 전에 이미 예산이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에는 그렇게 크게 관여를 못하실 것 같지만 좀 급하거나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것은 좀 추가 예산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출연연들이 정말 급하고 필요하고 해야만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취합을 했었고 그 취합된 것에서 봤을 때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뽑아보니 약 한 250억 원 정도 추가 증액이 좀 필요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여기 처음 오실 때 출연연 관련해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R&D 제도 지원 개선, 또 뭐 출연 기관의 지원 강화, 이공계 육성 방안,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리면 다는 할 수 없고 간단히 좀 몇 가지만 짚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봤을 때 지금 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같은 경우 세계 최초의 바이오 혁신 연구 도전을 위한 핵심 산업, 즉 암, 면역계, 신경계를 상호작용하는 연구를 좀 해야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기원 조직 같은 경우는 지자체, 그러니까 생기원이 그 지역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들이. 그래서 지자체와 연계되는 사업을 좀 했으면 지자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견을 좀 줬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전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대학과 출연연을 함께 엮는 결국은 협력적 산학협력 모델의 창의를 통한 효율적인 추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뭐 과학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호리즌 그 유럽에 대한 참여를 위한 그 플랫폼을 좀 구성하고 싶다. 그리고 이미 갖고 있고 여기 지점을 통해서 좀 더 정부와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는 양자 기반 암호 분석 핵심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연구원 같은 경우는 융합형 기본 사업들 출연연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연계했으면 좋겠다. 그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모바일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R&D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로에 쓸 R&D 비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술이 좋지만 기술을 인프라로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안정성 평가 연구소에서 우리가 오가노이드라 그래서 동물 실험을 전 세계적으로 좀 배제하는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좀 셋업해야 된다. 이미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핵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형태의 리튬이나 농축 기술 개발, 핵융합 기술들은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다음이요. 한국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노후 시설에 대해서 지금도 수리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균열이나 뭐 누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일일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출연연들이 같이 일을 하고 새로운 기술이 했을 때 그것들의 인프라나 개선 그 환경, 연구하는 환경들을 좀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지요? 네,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대한민국에서 이 출연연의 역할이 다시 재조명되고 그 역할을 다시 찾아 나가야 된다. 이것을 애초부터 말씀드렸고, 그것 중에 하나가 PBS를 줄이고 블록 펀드를 통해 가지고 국가의 12가지 전략 과제, 세계 게임 체인저를 다 지고 나가야 된다.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이 250억 원에 해당되는 아주 조금 꼭 필요한 예산들 꼭 증액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이 출연연이
우리나라에서 그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예, 저는 지난번 최수진 의원 발언권 박탈에 대해서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위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과다하게 위원회 회의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팩트 체크를 따박따박 할 것입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우영 위원님 네. 질의하십시오.